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증평의 팔레트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0억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검은 연기띠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도민의 3분의 1인 60만 명 접종 완료가 목표입니다. 중국에서 임대 전용 택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3년 뒤부터는 공공과 민간 임대 아파트 4,500세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충북도청 이전 논의가 도의회에서 재점화됐습니다. 청주 출신 도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공론화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평의 플라스틱 팔레트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셌던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20km 밖에서도 목격될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 위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거대한 먹구름처럼 퍼져나가 주변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에 소방차가 물을 계속 뿜어댑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증평의 한 플라스틱 팔레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안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직원 50여 명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멍자가 찢겨 나왔어. 멀리시 불 붙었잖아.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곳에 쌓여있던 팔레트 완제품 8만 6천 개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현재는 불이 시작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큰 불길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석대가 물을 뿌리고 땅에서는 소방관 120명, 장비 20여 대가 동원돼 화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붕괴 위험이 큰 데다 유독성 가스가 뿜어져 나와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불에 한 번 붙으면 잘 타고 진화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 119 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만 270여 건. 20km 떨어진 청주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정도로 화염은 거셌습니다. 인근의 고속도로와 8,000m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도 관측됐습니다. 1km 정도 뜬 데서 보고 지금 쫓아와 왔습니다. 상상외로다가 좀 크게 난 것 같습니다. 큰 불길은 4시간 만에 잡혔고 공장 3개동과 플라스틱 원자재 300톤이 타 소방서 추정 피해액만 25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야외에서 팔레트에 로고를 새기는 열처리 작업을 하다 남은 잔열이 다른 완제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충북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35만 명을 접종을 목표로 한 충북의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는데요. 아직 유동적이지만 누가 먼저 맞고 장소는 어디일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황이 매일 변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식약처 심사가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가장 먼저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맞아야 면역이 생기는데 충청북도의 시행 계획도 일단 다음 달 안에 허가와 공급이 예상되는 이 백신을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3월까지 도내 예상 확보 물량은 24만 명분인 48만 회. 고위험군인 우선 접종 대상자가 먼저 맞습니다. 1순위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종사자, 2순위인 학교, 보육시설 종사자 접종이 끝나면 3순위인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고령자들을 3월 말까지 접종합니다. 4월부터는 접종 못한 노인들과 4순위인 소방, 경찰, 군인의 순서인데 2분기에 도입될 얀센과 모더나사의 백신 접종이 유력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 60만 명의 접종이 끝나야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일반인 75만 명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7월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이자나 코백스 퍼실리티가 보낸 백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회사의 백신을 선택할 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보급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해서
백신 주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접종 장소는 백신 보관 방법에 따라 초저온 냉동고를 가진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독감 백신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각 지역 보건소와 600여 곳의 권역별 위탁 의료기관이 맞고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세계 권역 19곳의 접종센터를 만들어 접종할 계획으로 정부 결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 냉동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관 온도를 지켜줘야만 백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저온 냉동고를 자체 구입을 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위한 의료 인력은 충북에서만 최소 4,500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의료계의 협조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접종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접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력 등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전체 부처가 같이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과 시행 계획까지 마련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이달 말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수차례 예행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상식 도의원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이시종 지사는 아직 그 문제를 따질 단계가 아니며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에 집중하고 피해 계층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용이 창출돼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충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엿새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30대 의사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진천에서 확진된 의사의 배우자입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479명으로 늘었고 청주 노인요양원발 80대 환자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 도청 이전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 요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청주가 지역구인 도의원이 나섰습니다. 청주 특례시 지정이란 조건이 붙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허창원 도의원.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충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청주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 대상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꼽았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준비를 제안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제2의 수보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도청이 옮겨간 청주는 특례시로 지정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5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 자율권이 부여된 특례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 필요성은 도의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청주가 지역구인 도의원이 나서 도청 이전을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반대 등을 겪으며 추진 동력의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도청 이전과 청주 특례시를 묶을 경우 도내 다른 시군의 지지를 받아 충청북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도청 이전과 청주 특례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도청 이전이 공론화되더라도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큰 숙제가 남게 되고 이전 지역 선정 과정의 또 다른 갈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 요구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왔습니다. 이번엔 청주 특례시 지정이라는 현안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난관도 여전히 많아 얼마나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인구 7만 명을 넘어선 청주시 오창읍이 오는 5월 대읍으로 공식 전환됩니다. 청주시는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 1일자로 오창읍을 대읍 체제로 공식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읍제는 인구 7만이 넘는 읍 지역을 승격해
읍장직급과 조직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위임 사무도 대폭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사이 30%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074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 늘어 전국 시도별 평균 상승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인접 세종시는 같은 기간 매매량 상승폭이 159%로 충북의 5.5배에 달했고 대전도 충북의 2배가량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인정한 정부가 특단의 공급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충북의 첫 대규모 임대주택 택지가 청주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3년 뒤쯤부터 여기서 공급될 임대 아파트가 4,500세대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북지구로 불리는 청주 도심의 동남쪽 끝자락. 한적한 농지였던 이 일대 각종 중장비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토 작업을 시작으로 택지 개발을 위한 본격 토목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17년 일명 뉴스테이, 즉 공공지원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 만 3년 8개월 만입니다. 인허가 단계를 마치고 지금 보상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 일정이 좀 다소 지연됐습니다. 개발 면적은 맞은편 민간 택지 방서지구와 맞먹는 45만 7천 제곱미터. 단독주택과 상업지역을 뺀 아파트만 6개 단지에 4,500여 세대 규모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물량 전체를 임대로 공급하는 충북 첫 뉴스테이 지구입니다. 이 지북지구는 기존 동남과 방서 등 신규 택지 지구와 맞물려 청주 동남권의 도심을 확장하는 세 번째 택지 개발입니다. 부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은 2023년 말. 지구 개발과 동시에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 이르면 2024년부터 입주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공급을 시작을 하면 청주의 전세 물량 공급에 크게 도움이 돼서 지난해 충북의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급증했고 전월세 값도 7% 넘게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번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던 주 1회 진단검사를 전체 시설로 확대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낼 계획입니다. 대상은 1,100여 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청주 오송 식약처 출입문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25살 남성은 오늘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약 3km를 운전하다 식약처 출입문을 들이받아 112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인근 회사를 다니는 운전자는 본인 기숙사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한파에 노출된 노숙인들을 찾아내 긴급 지원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주 동안 빈집 540여 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숙인 2명을 발견해 주거지를 마련하고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청주시는 읍면동 직원까지 투입해 노숙 집중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충북 일선학교에 기가급 무선 와이파이가 추가로 구축됩니다. 도교육청은 상반기에 187억 원을 들여 유초중고교 481곳에 무선 공유기 1,236대를 설치하는 등 양방향 원격 수업 환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와이파이 환경 구축을 시작으로 학생 1인 1스마트패드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성에서 5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음성 생강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율이 늘어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500m에서 3km 내 가금 농가 6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지속된 한파로 인한 과수농가 동해가 우려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일부 지역 최저기온이 과수 월동 한계 밑으로 떨어져 줄기 쪼개짐이나 꽃능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